거대한 돌, 울룰루입니다. 오랜 시간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의 성지로 여겨졌지만 역사의 수탈 과정에서 한때 에오즈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호주 대륙을 떠올리면 광활한 대지, 환상적인 밤하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우주로 가는 밤, 오늘은 초대석으로 한번 좀 꾸며봤습니다. 지질학자와 탐험가 두 분을 모시고 지구의 반대편 호주 대륙의 별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호주 대륙을 횡단 탐험을 다녀오신 지질학자 백두성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전시교육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문경수 과학탐험가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딱딱 안 맞았어요. 또 뭐랄까 좀 초대 손님까지 오셔가지고 그러네. 마음이 진짜. 좀 들떠서 그랬나 봐요. 네, 우리가. 확실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팀장님께서는 성함이 한번 들으면은 아무도 잊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백두성. 네, 남들은 잘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좀 북두칠성 뭐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부모님이 혹시 또 그런 걸 생각하고 지어주신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장명소에서 지어준 이름이고요. 네. 덕분에 제 아이들도 이제 백두산이라고 저를 놀리고 있어서 아마 제 손자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차라리요. 그냥 장명소에서 지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근사한 뜻에서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이름이 멋있으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통일을 기원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셔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좀 제가 이름으로 먼저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팀장님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교육팀장을 맡고 있고요. 또 지질 담당 학예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대학에서 고생물학, 그러니까 화석을 전공해서 지금도 박물관에서 화석이나 광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시 교육 팀장님이라서 팀장님도 탐험 다니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호주 대륙 이야기는 뭐 탐험가님이 몇 번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익숙한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계획이세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호주가 이제 화성이랑 비슷하다. 네, 그래서 뭐 나사 과학자들이 많이 와서 탐험을 한다는 이야기는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호주를 갔다 왔는데도 제가 못 해본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네, 바로 호주 대륙 횡단입니다. 횡단 그렇게 어려워요? 일단 호주 대륙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맘 잡고 하지 않는 이상은 경험하기 쉽지 않은데 백두성 팀장님이 그거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도 좀 그 얘기가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좀 자리에 모시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문 탐험가님은 얘기를 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 들으러 나오신 거예요? 오늘? 들으면서 저도 좀 양념을 좀 살짝 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호주 가보지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호주 대륙은 저렇게 생겼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텐데요. 사륜 구동차, 그러니까 우리 뭐 집부차 같은 거죠. 집차 같은 거 이런 걸 타고 지금 대륙을 횡단하시는 거예요? 호주 대륙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포장도로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달려야 되니까 그냥 승용차로는 오래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륜 구동차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여행하듯이 그냥 막 차 몰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뭔가를 연구하시거나 아니면 탐사를 하시거나 하시지 않겠어요? 주로 이제 호주에서는 어떤 걸 하세요? 호주라는 대륙의 특징이 제가 전공한 지질학에서라면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업 내용에서 지구에서 최초로 생긴 생물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게 호주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까지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나오는 곳도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공부할 때에는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곳이어서 저희들에게는 뭐 지질학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호주이죠. 지질학적으로 제가 강괴라고 하는 아주 낯선 표현을 봤는데요. 처음으로 지구의 대륙이 만들어질 때 초창기에 그 대륙 시작하는 거를 강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지질학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말로 대산호초라고도 부르는데요. 네네. 호주에는 굉장히 그 넓은 규모의 산호초가 발달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호주 대륙을 횡단했던 시작점이 케언스라는 곳이고 네. 거기에 있는 바다에 이제 대산호초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산호초를 직접 가보고 그 안에 뭐 그 다이빙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근데 호주 사막에는 공룡이 살았던 흔적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뭐 저희 프로에서도 공룡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몽골 고비 사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몽골 고비 사막이 가장 최적화된 장소고 네. 많이 발견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뭐 지구 전체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공룡의 이동이 좀 자유스러웠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호주에도 이 공룡 화석지가 많은데 이번에 저 못 가본 데를 좀 갔다 오셔갖고 그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제가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드린 그 케언즈로부터 출발을 해서 네. 윈턴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이제 그게 그 호주의 동북쪽에 있고요. 남서쪽에 있는 퍼스라는 데까지를 횡단을 했었는데요. 네. 그 중간에 이제 공룡 화석 발굴된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박물관이 세워져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공룡은 사실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심지어 남극에서도 발견이 돼요. 남극에서 남극에서 그 추운 데서 살았던 건 아니고 아까 문 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대륙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네. 남극이 지금보다는 훨씬 따뜻한 곳에 있을 때에는 공룡이 살았었고 그 공룡 화석들이 지금의 남극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갑자기 제가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졌어요. 이거 박물관에서 휴가 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연구 프로젝트로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한 2013년부터 여러 번의 호주 탐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중에 여러 번은 그 출장으로 공무로 갔다 오기도 했었고 네. 이번에 갔던 거는 제 개인 휴가를 내서 추석 연휴를 끼고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가시는 것은 그만큼 갈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기도 하고 가서 볼 만한 것들이 워낙 여러 가지이니까 네. 갈 때마다의 루트가 조금씩 다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문경수 탐험가께서 그동안에 호주 대륙에서 그러니까 호주 사막에서 올려다보는 별과 은하수 네네. 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문탐험가님도 그거는 보셨죠? 네, 뭐 그 호주 대륙에서 저도 뭐 은하수나 밤하늘을 많이 봤는데 네. 그 사실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그 영화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그 영화의 그 배경지가 바로 이 호주 정가운데에 있는 울룰루라는 바위입니다. 울룰루. 네, 그렇죠. 거기를 이제 세상의 배꼽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거기에서 호주를 상징할 만한 그런 그 돌 위에서 은하수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만 있었는데 저는 아직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 백두산 팀장님은 보셨고요? 네, 울룰루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일단 은하수는 어두운 데서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지만 그 어두운 곳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의 감동이 달라지는 거이긴 하고요. 네. 특히 그 에보리진이라는 호주의 원주민들이 성지라고 부르는 그런 신성한 땅에서 은하수를 보게 되니까 그건 또 다른 감흥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울룰루가 그런 뜻인가요? 그 울룰루라는 게 이제 그 호주의 원주민들에게는 성지 같은 땅이라는 의미라고 해서 그렇군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얼렐레 뭐 이런 식의 자꾸 그게 연상이 돼가지고. 네. 근데 그 횡단하시면서 그럼 굉장히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주 좁은 지역밖에 없고 나머지는 진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힘들죠. 일단 차에 내비를 켜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로 방향 표시를 할 때 직진 앞으로 500km 이런 식으로 표시가 직진 돼요. 500km. 네. 네. 좌회전 우회전 없습니다. 뭐 그 어디 마을을 들리려면 500km 후 우회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숙박하거나 네.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포인트에서 그 다음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네. 가다가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면 꼼짝 못하게 갇혀 있는 것이고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급품들을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보급품들을 잔뜩 가져가야 되기도 하고 또 전화가 안 통해요. 전화가 안 통해요? 네. 그 사막 중간에 그 큰 마을에서는 그나마 전화가 통하는데 그런 작은 마을에서는 아예 통하지 않고요. 네. 사막 내에서는 아예 전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을 모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잔뜩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 게 어렵죠. 근데 가서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어보시기도 하셨어요? 네, 뭐 그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은 뭐 갈 때마다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갔을 때는 아예 차가 퍼져서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차를 그 수리하러 보내고 네. 대신 렌트카를 빌려서 거의 하루를 그 꼼짝 못하고 버티다가 다른 차를 빌려가지고 탐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그런 일들은 꽤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막에서 그렇게 여행을 할 때는 네. 그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호주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서로 반대편에 오는 차들한테 손으로 인사를 많이 해줍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냥 반가우니까 인사인 줄 안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편에 좀 얼굴도 봐주고 저런 특이점들을 봐두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차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다. 뭐 이런 또 어떤 팁이 될 수 있는 거죠. 언젠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줄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차가 길 위에 서 있으면 지나가던 차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서서 괜찮으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봐 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혼자 가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혼자 가지는 않았고요. 네. 그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이정모 관장님, 저희 박물관의 전 관장님이시기도 네네.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갔었고 또 호주 현지에 있는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사장님하고 같이 탐사를 했습니다. 나중엔 이정모 관장님도 같이 한번 나와주세요. 관장님을 모시기가 힘들어요.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셔가지고요. 그렇죠. 또 관장님은 그 갈라파고스도 갔다 오셨고 마다가스카르나 여러 나라를 또 갔다 오셨으니까 또 더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관님 최근에 뭐 호주발 과학 뉴스가 있다고. 네, 사실 제가 그 원래 스케줄로는 그 8월 초에 호주에 좀 탐사를 갔었어야 되는데요. 그 왜 그랬냐면 8월 초에 나사하고 유럽 우주국이 공동으로 서울에서 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사실 그동안은 나사 따로 뭐 유럽 우주국 따로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성 탐사라는 공동의 과제가 또 같이 산지에 있다 보니까 두 나라의 이 우주청들이 처음으로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이 화성과 비슷한 이 서우주 사막을 거의 한 달 동안 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탐사를 한 이유는 내년에 이제 또 그 나사에서도 화성 탐사선을 보내지만 유럽 우주국에서도 화성 탐사선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협업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탐사를 진행했다는 또 반가운 소식을 저는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주를 가가지고 탐사를 공동으로 화성 가기 전에 한다는 얘기는 화성의 어떤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지형하고 지금 서우주, 서우주 쪽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마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그 식물이 거의 없는 서우주 땅과 화성의 지표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화성이라는 게 마스, 전쟁의 신이라는 신의 이름을 딴 이유가 전쟁에 의한 핏빛의 행성이기 때문인 것처럼 서우주 땅도 붉은색인데 둘 다 산화철 때문에 그렇게 붉은 땅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생성 원인도 겉으로 보이는 지형도 비슷하니까 화성에서의 탐사에 대한 대비로 서우주만큼 좋은 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화성 갔다 오신 거네요. 그렇죠. 호주 갔다 오신 게 아니라 맞습니다. 화성에 갔다 오신 거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대기가 존재하는 화성에 갔다 온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화성 가셨을 때 이제 연구 작업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꼭 보고 와야 되겠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목표를 정하시고 가시잖아요. 이번에 호주에 갔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산호초를 직접 본다라는 게 제겐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호주 공룡박물관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대산호초라는 게 이제 정말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그 아주 광활한 산호초이긴 했는데 네. 직접 다이빙해서 들어가 봤더니 사실 그 백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 예. 산호들이 죽어서 하얗게 이제 뼈만 남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정말 그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일 정도로 심각하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또 공룡 화석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발견되는 지역에 박물관을 짓고 거기에서 그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들을 직접 보여준다라는 게 제겐 큰 의미가 있었고 특히나 뭐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좀 더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하러 와서 공룡뼈를 암석에서 이제 발굴해서 네. 전시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는 과정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역의 공룡 아니면 우리 지역의 자연사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곳들이라는 의미에서 저희 박물관에서도 어떤 형태로건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아, 그럼 크게 두 가지를 보시는 걸 일단 목표로 삼고 가셨고 자연스럽게 횡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하고도 관계가 그쪽 박물관하고도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박물관과 직접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뭐 그 지난번에 2013년부터의 방문했던 곳들 중에는 서우주 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거기는 이제 애보리진의 문화와 자연사들을 같이 전시하는 박물관이었는데 거기 방문하고 거기 관장님과도 이제 계속 친분을 맺어서 2015년도에는 우주생물학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할 때 호주의 운석,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뭐 제일 지구상에서 오래된 암석 이런 다양한 표본들을 가져다가 기획전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관계를 맺고 뭐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호주를 이제 그 문탐원가는 네. 횡단하시진 못했고. 네, 네. 근데 그래도 많이 가신 그렇죠. 거잖아요. 많이 갔죠. 네. 근데 뭐 횡단하신 분 입장 먼저 듣고 네. 그다음에 문탐원가한테 여쭤볼게요. 네. 호주를 이렇게 횡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매력이 있으니까 나를 자꾸 끌어야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해서라기보단 할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만 했으면 사실은 호주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필요한 곳들을 몇 시간 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여기서 볼일을 보고 비행기 타고 금방 가서 그 다음 장소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간다기보다는 그 호주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고 거기를 가보고 싶었다라는 게 아마 이 뭐 5,000km 가까이 되는 그런 길이를 차로 이동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문탐원가는 매력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서호주 사막에 대한. 네, 뭐 많은 사막들이 그 풍광이 비슷하지만 네. 제가 이제 서호주를 계속 끊임없이 찾는 이유는 별, 땅, 사람을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일단 의미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평선의 소재점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호주에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일상처럼 볼 수가 있고요. 소실점요? 그게 네, 어떤 지평선에 도로가 나 있을 때 끝에 있는 그 작은 점, 네. 멀리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너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오롯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별, 땅, 사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그게 매력이죠. 호주를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네. 나도 한번 횡단해보고 싶다. 나도 서호주 사막 같은 데 가서 별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 일단 사실 우리가 뭐 별을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경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정말 그 기회가 되신다라면 우리가 사실 이 별은 어디에서나 볼 수는 있지만 이 남쪽에 가야만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남쪽으로 가야만. 네, 이 우리 은하의 그 중심이 남반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서는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구가. 그러니까 정말 이 180도의 이런 원형의 은하수를 꼭 한번 가슴속에 담아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백 팀장님께서는요.
저에게 있어서 호주 사막의 매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편리한 것들을 접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주변 100km에는 우리 말고는 그 탐사 갔던 일행 말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인 거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호주 사막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라도 오롯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사막이라는 의미에서 호주라는 곳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호주 사막 횡단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곡을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호주에 나중에 그 사막의 횡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밤에 꼭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했는데 네. 바로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노래입니다. 왜 빈센트를? 네, 그 가사를 들어보시면은 스트레인 나이트 하면서 네, 그 쏟아지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겉으로 보면 사막은 무의 공간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래된 지구의 기억을 품고 있는 유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은 문경수 과학탐험가 그리고 호주 대륙을 횡단한 백두성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전시교육팀장과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